에스프레소 머신 안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렇게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하나가 있다, 단일형 보일러. 그러면서 서로 열을 교환한다, 열 교환식. 두 개의 보일러가 있다, 듀얼 보일러. 그 이상이다, 멀티 보일러. 그중 제일 기초적으로는 서머블럭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관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 물 자체를 데워주는 거예요, 빠르게. 카페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머신들처럼 보일러 탱크가 크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홈카페 머신이나 캡슐 커피 머신에도 자주 보이는 방식입니다. 카페 상업용 에스프레소 라인에서도 보급형은 대부분 단일형 보일러 하나에 추출수와 스팀 온수 라인이 같이 있는 하나의 보일러예요. 좀 더 비싼 머신으로 들어가면은 그제서야 보일러가 두 개로 나뉩니다. 추출만 나오는 보일러가 따로 있고 스팀이나 온수만 나오는 보일러가 따로 있는 거죠.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 유지가 잘 되게. 이 머신 같은 경우도 서머블럭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추출수가 건너오는 서머블럭 하나, 스팀이 전용으로 빠지는 서머블럭 하나. 추출수와 스팀의 온도 제어를 각각 잘 하겠다라는 거죠. 본론으로 넘어와서 홈카페 머신으로는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없을까요? 그럼 그걸 왜 그렇다고들 할까요? 맛있게 뽑을 수 있다라면 방법은 뭘까요? 일단 에스프레소 한 잔 빠르게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왔다. 초콜릿티한데? 아니,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왔어. 저는 로스팅 공장을 운영하며 카페 사장님들이 원하는 커피 맛에 추출 세팅을 손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카페 머신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때 향이 터지고 단맛이 살면서 뒷맛은 텁텁하지 않게 기분 좋게 마지막까지 애프터 테이스트를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추출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가 홈카페에서는 대부분 맛이 없어지는 이유, 저는 총 3가지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두,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추출 장비 세팅과 추출의 테크닉입니다. 이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따로 주문을 해서 받아서 추출을 해봤는데 맛이 완전 달라. 제가 이곳저곳 바리스타 생활을 하고 다른 곳들의 상황을 보면서 가끔씩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두 이름은 같은데 카페에서 메뉴를 만들 때 주는 그 추출하는 원두와 소비자 판매용이 달라. 오히려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원두를 기간 좀 지난 원두로 주는 곳도 있더라. 저 같은 로스팅 공장도 처음에 엄청 규모가 작아서 생두를 1kg 단위로 살 수밖에 없을 때 생두 회사에서는 안 좋은 콩만 주는 곳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가 구매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판매가 되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달라요. 제가 방금 요 통에도 따로 물을 부었었잖아요. 유튜브 검색창에 커피 물만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가 주르륵 있습니다. 물이 달라지면은 커피 맛이 확 달라진다. 저희 테스트실에도 물의 종류만 해도 4가지가 있어요. 커피 교육할 때 물을 다르게 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수강생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면 다들 상당히 놀라세요. 커피의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다고. 카페에서 사용하는 정수 필터와 집에서 정수기 물로 나오는 그 물들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물로 커피를 내리면 맛없다는 소문이 자자하고요. 그래서 홈카페에서 커피를 더 맛있게 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도 따로 구매하더라 입니다. 저도 홈카페에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창물을 제일 좋아하고, 커피의 중후함, 무게감을 살리고 싶다면은 아이시물 8.0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요 8.0 물과 평창물 저희 공장에서도 다 따로 두고 테스트할 때도 여러 가지 물로 해봅니다. 이제 가장 집중해야 할 세 번째 파트, 장비와 추출 테크닉인데, 대부분의 상업용 카페 머신들은 포터필터가 58mm입니다. 지금 제 뒤에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2대가 있는데 2대 모두 포터필터의 이 직경은 모두 58mm입니다. 하지만 홈카페 머신의 경우는 58mm보다 작은 직경인 애들을 많이 써요. 이 직경이 작아질수록 커피 맛이 보다 연하고 맹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커피가 되게 단순해질 수 있다. 왜? 구조상 이게 좁아지면 오히려 깊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분쇄도, 우리가 이 커피를 분쇄하는 알갱이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홈카페 머신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좁은 직경의 포터필터를 사용했냐? 간단해요. 넓은 것보다 좁은 게 압력이 덜 들어가도 추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머신에서는 압력을 쭉쭉 뽑아내줄 수 있는데, 홈카페 머신에서는 압력을 조금만 사용해도 추출이 나오게 하면은 보다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매그 머신의 포터필터는 58mm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처음에 설명했던 듀얼 서모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압력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물이 나오는 유량이 너무 강하다든지 이러면 에스프레소가 맛있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혹은 이렇게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쇄도를 맞출 때도 미세 조정, 세부 조정이 없으면은 맞추기 참 난감합니다. 얘처럼 분쇄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커피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 하지만 다른 홈카페 머신들도 그렇겠지만 카페 상업용처럼 엄청나게 분쇄를 계속 하잖아요. 분쇄를 너무 쉴 틈 없이 하면은 이 속에서는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를 그라인더 발열이라고도 하는데, 아예 원두들이 열을 받으면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커피 맛이 굉장히 날카롭고 쓰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신맛 나는 원두는 날카롭게 신맛이 찌를 수도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분쇄를 했다면은 그 분쇄한 시간보다 2배, 3배 정도는 이 그라인딩 타임을 쉬어주는 게 홈카페에서는 또 커피가 맛있을 수 있다. 또 간단한 추출 테크닉인데, 우리가 원두를 투명한 바스켓에 갈아보면 밑층부터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추출이 잘 나온다는 건 커피퍽 위에 물이 쌓이고 압력이 가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알갱이들의 균일한 배분과 빈틈없이 잘 다듬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카페에서 추출할 때 레벨링 툴도 돌리고 칠침봉으로도 막 섞고 어떻게든 균일하게 배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홈카페에서는 이것만 신경 써주세요. 원두를 받고 나서 퉁퉁 다듬어줘서 빈 공간을 채워주자. 한번 포터필터로 보여드릴게요. 빼는 것도 쉬워. 이게 반대편에서 빼는데도. 포터필터 넣고 분쇄하고, 지금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속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겠죠. 어느 정도 평탄화를 해주고 딱 이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뒤에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만 해줘도 빈 공간이 꽤 잘 메꿔집니다. 한 스텝 더 들어가면은 칠침봉 같은 걸로 뾰족한 애들로 이렇게 저어줘서 배분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균등하게 퍼뜨려 줬으니까 다시금 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스킬을 알았다면 이제 실전, 추출 레시피 맞추기, 원두 양은 바스켓 사이즈, 그리고 헤드 스페이스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장착한 더블 바스켓이고 18g 용량이라고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원두를 분쇄해요. 그리고 탬핑을 해요. 그 다음에 체결까지 그대로 하고 추출하지 말고 그대로 빼보세요. 커피퍽이 무사해야 됩니다. 만약 이 커피퍽이 이 천장에 찍혔던 자국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원두를 좀 줄여주면 좋겠죠. 우리가 로스팅 원두를 보더라도 생두는 작습니다. 얘가 로스팅을 하면서 열을 받으면서 점점
강배전 원두가 될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약배전 원두로 18g 담았을 때랑 강배전 원두로 18g 담았을 때 쌓이는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출하기 전에 나는 원두양을 적절히 넣었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출량은 보통 원두양의 2배를 제일 표준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18g의 원두를 담았다면 36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만약 나는 더 무난하고 씁쓸하게 가고 싶어, 그러면 추출량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압력을 못 받고 만약에 콸콸콸 내려온다면, 분쇄도를 가늘게 아예 막혀서 추출이 나오지를 못한다면 분쇄도를 굵게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그 밖에 이 스매그 머신이 갖고 있는 커피를 더 맛있게 뽑는 기능들인데, 전면에 버튼이 4개가 있잖아요. 추출 온도 4단계, 프리인퓨전 4단계, 이거를 각각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머신인데 추출 온도와 프리인퓨전을 이렇게 2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머신이 홈카페 머신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는데, 사용하는 원두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라, 이런 좋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강배전은 낮은 온도로, 약배전은 높은 온도로, 인퓨전은 원두 가스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가스가 많다 싶으면 인퓨전을 좀 더 주는 타입이고, 로스팅 기간이 좀 지나서 가스가 없다 싶으면 인퓨전을 안 주는 형식으로 가긴 합니다. 아까 저는 강배전 원두를 90도 설정에 짧은 인퓨전으로 설정해 가지고 추출을 했고, 설정을 바꿔서 약배전 원두를 94도에 인퓨전 없이 추출해 보겠습니다. 강배전에서 약배전으로 왔으니까 약배전은 분쇄도를 살짝 줄이겠습니다. 가늘게. 와, 분쇄하자마자 향이, 양쪽 버튼 누르면은 설정 모드 깜빡깜빡, 얘를 눌러서 추출 온도 바꾸기, 추출 온도 높게, 그리고 인퓨전도 설정 모드 들어가서 인퓨전 설정 모드, 인퓨전 연속으로 바꿔놨고, 오, 잘 나왔다. 오, 진짜 잘 나왔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 와, 단맛이랑 과일 컵노트 다 잘 나왔다. 꼭 어떠한 머신으로 내려야 맛있다 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 홈카페 에스프레소 머신은 편의성과 기능,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매그 브랜드는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매그 특유의 곡선들과 색감 있잖아요. 그리고 전면에 4가지의 버튼을 직관적으로 넣어줘서 제가 아까 설정 컨트롤 한 것도 되게 쉬웠고요. 그라인딩, 추출 작업 할 수 있는 것들이 스매그답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다던 이런 도구들이나 그립감, 그리고 포터필터의 체결, 레벨링 툴, 도징컵, 저울, 원두들까지 자신만의 커피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한다 라는 모토로 만들어졌다는데, 전반적으로 세심한 디테일들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해 이 머신을 구매한다면 스매그 코리아에서 직접 배송을 하고 초기에 세팅 서비스까지 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머신을 샀다면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원두, 그리고 추출이 잘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하다 보면 재밌고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만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진짜 에스프레소 맛있어서 놀랐어. 이것도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또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스매그 오븐도 써보고 예전에 오븐 영상도 찍고 믹서기라든지 다른 제품들도 쓰면서 이게 그냥 디자인 이런 거다 라는 것도 듣기는 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신의 이 기능들과 추출해서 나오는 맛들이라든지
중간중간 디테일하게 잡았던 요소들을 보면은 아 진짜 엄청나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커피를 맛있게 사람들이 쉽게 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또 스메그 본사 쪽에서 커피 머신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진짜 커피의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잡지 않았나.